오늘 이 따뜻한 이야기를 찾아와 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보름달처럼 가득 찬 축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세상에 숨겨진 온기를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강원도 첩첩산 중 그 운명의 밤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옛날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 이름조차 희미해진 외딴 오두막에 길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길수의 일과는 남들이 잠든 새벽 차디찬 서리를 밟으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눈먼 노모를 모시기 위해 매일같이 소금 가마니를 짊어지고 험준한 고개를 넘나들었습니다. 땀에 젖은 소금물은 짓물러진 그의 어깨 상처를 시시때때로 파고들었고 그 고통은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살을 찌르는 듯 했지만 그는 오직 어머니에게 세상을 보여드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아들의 거친 손을 만지며 눈물을 훔치곤 하셨습니다. 길수야, 이 엄이 죄가 커서 내 예쁜 얼굴 한번 못 보고 죽겠구나. 하지만 아들아, 내 눈을 못 뜨는 것보다 무서운 건 내 마음의 눈이 머는 거란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돈은 그저 짠 모래일 뿐이야. 알겠느냐? 길수는 그 가르침을 뼈에 새기며 마을 사람들의 지독한 구두쇠라는 손가락질 속에서도 엽전 한 푼 아껴 어머니의 약값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보라치는 겨울밤 드디어 약값을 다 모아가던 길수는 마지막 소금 짐을 팔고 돌아오던 길에 산신당에서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몰골은 참혹했습니다. 보라색으로 변한 입술과 얼음장 같은 손, 입가에는 하얀 서리가 얼어붙어 숨소리는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노인은 쩍쩍 갈라진 입술로 신음하며 목이 타네. 소금기 있는 죽 한 모금만. 제발. 이라며 길수의 옷자락을 힘없이 붙들었습니다. 길수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 소금은 어머니의 평생 한을 풀어줄 마지막 기회였고 한 줌이라도 덜어내면 약값이 모자랄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귓가에 내 눈을 못 뜨는 것보다 무서운 건 내 아들 마음이 눈이 머는 거란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돈은 그저 짠 모래일 뿐이야. 라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길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소금 자루를 풀었습니다. 눈을 녹여 물을 끓이고 소중한 쌀과 소금을 털어 정성껏 죽을 끓여 노인에게 먹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겉옷을 벗어 노인을 감싸고 밤새 재채온으로 노인의 엄발을 품어주었습니다. 새벽녘 눈보라가 그치고 창백한 달빛이 사당 안을 비쳤을 때 노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수가 챙기려던 소금 자루가 평소보다 수십 배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마니를 풀자 그 안에서 쏟아진 것은 소금이 아니라 서늘한 푸른 빛을 내뿜는 야광주와 눈부신 은덩이들이었습니다. 길수는 그 보물을 팔아 어머니의 눈을 고쳤고 기적처럼 세상을 보게 된 어머니와 재회했습니다. 길수는 그 재물을 결코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논밭을 나누어 주고 자신은 밤낮으로 글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소금 짐을 지며 익혔던 백성들의 고단한 삶과 어머니의 가르침은 그의 깊은 지혜가 되었고 마침내 과거에 장원 급제한 길수는 임금님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영의정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 욕심쟁이 박영감은 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소금죽 한 그릇에 재상이 된다고? 그렇다면 나도 보석 가마니를 얻어보리라. 박영감은 가마니 속에 소금 대신 모래와 자갈을 채우고 겉에만 살짝 소금을 뿌려 눈속임을 한 뒤 눈보라가 치는 날을 기다려 산신당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곳에 똑같은 노인이 나타나 소금을 청했습니다. 박 영감은 길수보다 더 눈물겨운 연기를 하며 죽을 끓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춥다며 박 영감의 비단 겉옷을 빌려달라고 하자 그는 본색을 드러내며 이 노인네가 죽을 얻어먹었으면 됐지. 어디서 내 비싼 옷까지 탐을 내는가. 적당히 좀 합시다. 라며 노인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사라졌고 박 영감은 낄낄거리며 가마니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쏟아져 나온 것은 야광주가 아니라 수백 마리의 시커먼 뱀과 지네떼였습니다. 허공에서는 마음에 독을 품은 자에게는 독사가 가고 모래를 귀히 여긴 자에게는 모래만 남는 법이다라는 노인의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박 영감의 비단옷은 누더기가 되었으며 그의 재산은 순식간에 모래처럼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길수가 영의정이 된 후 다시 그 산신당을 찾았을 때의 일입니다. 사당 구석에는 예전 그 노인이 덮었던 낡은 거적대기가 세월을 비껴간 듯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길수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있었지만 망설임 없이 그 축축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사당 안으로 눈부신 달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신비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내가 끓인 것은 죽이 아니라 이 나라의 희망이었느니라. 내 진심이 어둠에 갇힌 나라의 눈을 뜨게 하였도다. 길수는 낮게 엎드린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이 떨어진 자리마다 하얀 소금꽃이 피어오르며 은은한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길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출세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되어주는 것임을 말입니다. 길수의 소금꽃 향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깊은 감동과 통쾌한 반전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도 기적 같은 하루 보내세요.